본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게 100% 정답이다,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각 시공자분들마다 개개인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계시고, 또 거의 모든 시공자분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집을 짓고 계십니다. 하지만 단 일부 돈만 쫓아가시는 이런 일부 업자분들께서는 좀 반성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집의 근간을 이루는 구조목은 등급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로 J그레이드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자스급이라고도 하고요. 사실 좀 기분은 나쁘지만 일본 농림품 원목 규격이고요. 우리나라 KS 인증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옹이와 갈라짐이 거의 없습니다. 사면 대패가 쳐져 있고요. 구조재로서는 최상급 등급인 동시에 내부 노출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등급입니다. 그 다음 등급이 SE 프라임 등급인데요. 스퀘어 엣지라고도 하고요. 피죽이 거의 없습니다. 사각이 살아있고 선별해서 사용하다 보면 내부 노출용으로도 사용 가능한 등급입니다. 마지막 등급이 2M베타 등급입니다. 목조주택 골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많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등급입니다. 하지만 피죽, 옹이, 갈라짐, 청태 같은 것이 존재를 합니다. 구조재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등급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권해드리고 싶진 않네요. 의외로 DIY 그레이드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현장에서 이 등급을 가지고 시공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DIY 그레이드 말 그대로 구조재로서 사용할 수 있는 등급은 아닙니다. 물론 인테리어를 하거나 인테리어 구조물을 만들 때 물론 필요한 등급이긴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등급들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조금 가격에 부담이 있더라도 전체 주택 건축비에 비하면 그 정도의 가격 차이는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조주택의 구조용 골재용으로는 SE 프라임 등급이나 자스 등급이면 더욱더 좋겠죠. 목조주택 시공의 전 과정을 아우러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시공자는 레일건이라고 하는 모총을 사용해서 못을 박는데요. 레일건으로 못을 쓰고 나면 부재끼리 정확하게 밀착이 되지 않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2층 구조의 목조주택을 기준으로 한다면 구조재가 최소 11겹에서 많게는 15겹까지도 쌓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각각 1mm씩만 벌어진다고 했을 때 주택의 최상부에서는 최소 11mm에서 많게는 한 15mm, 20mm까지도 단차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 현장에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전에 미리 옆에서 목조주택을 짓고 계신 한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화장실 보수를 했고 그 전에 집에서 쩍쩍 하는 좀 이상한 소리가 많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그 집을 지어주신 업자분께 물어봤더니 그 업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집이 맞아 들어가는 소리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럼 집을 지을 때는 안 맞춰서 집을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시공자는 본인이 레일건으로 쏜 못은 개인 장비인 망치를 사용해서 부재를 정확하게 밀착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계약 시 명기를 하시거나 확실한 확답을 받고 시공을 맡기십시오. 이 개인 장비인 망치라는 것은 폼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죠. 목조주택의 벽체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터드의 정렬과 스터드의 보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터드란 집의 벽체에 일정 간격으로 세로로 세워져서 시공되어진 각각의 구조재를 말하는데요. 스터드의 정렬이라는 것은 벽체 시공이 모두 끝났을 때 각각의 개별 벽체에 서 있는 스터드가 모두 한 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일한 거리에 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공 후에 외부에서 봤을 때 내 앞벽의 스터드를 정면으로 본다면 그 다음 벽의 스터드, 또 그 다음 벽의 스터드, 맨 끝벽의 스터드가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스터드 위에 장선이라는 구조재가 올라갑니다. 이 장선이라고 하는 것은 1층 벽체 위에 시공을 해서 2층을 지탱해주는 구조목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 스터드 정렬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떤 벽체는 스터드 위에 장선이 올라갈 것이고 어떤 벽체는 스터드와 스터드 사이의 빈 공간 위에 장선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면 전체 하중 구조가 쏠리게 될 것이고 2층의 경우 크랙이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스터드의 보강과 2층 장선 시공인데요. 이 외에 헤더라든가 백커, 트림 이렇게 각 구성하는 각각의 구조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잘들 시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다루진 않겠습니다. 단열편에서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겠네요. 요즘은 워낙 넓은 거실을 좋아하시다 보니까 벽체와 벽체 사이가 넓게 설계되어진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따라서 구조 도면을 보게 되면 장선을 더블이나 트리플, 그러니까 구조재를 2겹, 3겹 겹쳐서 시공하도록 설계가 되어집니다. 당연히 사이에는 글루라고 하는 이제 구조재 전용 이 목재 본드를 넣어야겠죠. 그러면 장선 구조목이 2겹, 3겹인데 밑에서 받치고 있는 스터드가 하나라면 문제가 있겠죠. 당연히 스터드도 2겹, 3겹으로 동일하게 받쳐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터드의 보강인데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벽체와 벽체 사이 거리가 12피트,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658mm입니다. 3.6m가 좀 약간 넘는데 이 벽체 사이의 지간이 12피트를 넘는데 장선이 연속적으로 한 겹으로만 시공이 되어져 있다면 현장 시공자에게 구조도면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이 부분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1층 장선 시공이 다 끝났다면 2층 바닥에 TNG라고 하는 자재를 시공을 합니다. 이 TNG는 OSB와 같이 얇게 켠 나무를 화학적 물리적 방법을 통해서 구조적으로 튼튼하게 만든 일종의 두꺼운 합판인데요. 한 유튜버께서 OSB를 가지고 물에 담가놓고 변화하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해서 습기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던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지는 모습일 뿐이고요. 실제 연구에 따르면 습기에 오래 노출되어지는 OSB와 TNG는 엄청난 구조적 결함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죠. 따라서 보일러를 시공을 하는데요. 2층 바닥에 엑셀을 깔고 굉장히 많은 이 물기를 가진 곱게 믹싱된 콘크리트를, 그러니까 방통이라고 해서 타설을 합니다. 여기에서 많은 습기가 직접 구조재와 TNG에 접촉을 하게 되는데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현장은 TNG 시공 후에 그 위에 이 지붕 방수에 사용되는 이 시트지를 시공을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것은 단지 그 목재의 보호뿐 아니라 1, 2층 간의 목재를 분리를 시켜서 미세하게나마 층간소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 방식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이후 시트지가 시공이 되었다면 2층 토대목을 한 겹이나 2겹으로 시공을 하고 벽체를 세워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1층 스터드가 서 있는 바로 그 지점 위에 2층 스터드가 서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서로 맞지가 않는다면 또다시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크랙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1층과 마찬가지로 2층에서도 스터드의 정렬은 필수입니다. 이 스터드의 정렬은 주택 전체의 지붕 하중을 받쳐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반드시 1층 스터드 위에 2층 스터드가 서야 된다는 점, 그리고 1층과 마찬가지로 2층도 스터드의 정렬이 필수라는 점. 한 가지 더 욕심을 내본다면 TNG 시공 후에 시트지를 깔아주었으면 더 좋겠네요. 목조주택은 현장 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바로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부분의 시공을 원활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비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해서 공장에서 만들어진 자재를 가지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비가 오면 덮으면 됩니다. 구조적으로는 완벽한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지붕의 구조, 집 전체의 단열, 그리고 내부 설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